이게 그래서 한국말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저는 출퇴근할 때 그 NPR이라고 그냥 공영방송, 우리로 말하면 KBS 정도의 어떤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들었고요. 옛날에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출근할 때, 월요일 날 특히, 또 영어로 또 어떻게 또 시작을 하지라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좀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활하면서 그 쌓이는 그 용어들이 막 생겨요. 왜냐하면 뭐 집에서 뭐 담장이 넘어진다든지, 비바람이 해서,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큰 트럭이 와서 이렇게 코너를 돌다가 우리 집 그 앞마당에 있는 걸 그 수도꼭지 이런 거를 건드려가지고 물이 막 터진다든지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거라지 문이 막 휘어져가지고 막 차가 안 나온다든지 그리고 이런 거 같이 이제 차 끌고 가다가 그 동네 지역이 또 막 한참 이 건설 붐이 있어가지고 아파트 막 짓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목 같은 게 막 떨어져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못이 박혀가지고 펑크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콘글리시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몰랐어요. 이게 펑크가 나가지고 이거를 공식 명칭이 뭐냐? 이 타이어가 빵꾸가 난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또 제가 어떤 거를 했냐면은 외국인 강사를 제가 1대1 영어 수업을 또 듣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회사에서 반을 내주고 제가 반을 내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들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 저희들에서 근무할 때는 한국어 강좌를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그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역으로 그쪽에 가면은 그 나라 언어를 또 배울 수 있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또 해주는데 어찌됐건 제가 이제 뭐 강사님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플랫 타이어라고 플랫 I got a flat tir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타이어가 플랫해진 거죠. 동그라지져서. 이런 그 일상 용어들을 생활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 거고 그게 소소하지만 이제 늘어나는 거죠. 어휘력이.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막 병원 한번 가려고 하면 그 증상에 관한 거 우리 그 아기들이 아팠던 내용들을 의사랑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한 번 또 찾아보고 갈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하게 됐죠. 당연히 복귀를 하게 되잖아요. 제가 한 4년 동안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맨날 영어로만 얘기하다 한국에 왔는데 영어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미팅하는 거 빼고는. 근데 이제 사람이 좀 묘한지라 한번 이렇게 제2 외국어로 막 생활을 하던 사람이 또 한국에 오니까 영어를 막 할 사람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은 무조건 외국에 갔다 온 사람은 영어 시험을 무조건 보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도 OPIC 컴퓨터랑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랑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아바타가 이렇게 한 명 있어요. 아바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문제 내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게 인터뷰 보는 형태로 하는 게 OPIC인데 OPI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컴퓨터랑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어찌됐건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빨리 나름 빨리도 하고 주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했는데 1등급이 안 나왔던 거예요. 좀 샤킹을 했죠. 한 4년이나 살고 왔는데도 뭐라 1등급이 안 나오네? 왜 그럴까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피드백을 받는데 말은 네가 잘했는데 시제를 안 맞추더래요. 과거에 했는지 지속적으로 했는지 외국인이 듣기에는 내가 막 말을 한 것 자체가 시제를 안 맞춰가지고 되게 어색하게 들리는 거구나. 이 간파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시제를 잘 못 맞추고 있구나. 현재 진행형, 현재 완료형 뭐 이런 거 많이 배우시잖아요. 이게 엄청 문법을 공부할 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실제 말할 때는 그게 안 중요하게 느껴져요. 말하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데 그거를 내가 시제까지 어떻게 맞춰라고 했는데 야, 그 정도 레벨 돼서 내가 1등급을 주려면은 시제 정도는 네가 맞춰줘야지 라고 하는 게 못 줬던
그 포인트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은 책을 한번 샀어요. OPIC 뭐 일주일 달성인가? 이제 기본기가 없는 사람이 일주일 달성책 빼고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이제 시험에 대한 노하우 쪽집게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아 요렇게 내가 말하면 되겠구나 라고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험 보고 한 달 후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그때 드디어 이제 제가 영어 회화도 1등급을 좀 맞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은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제 없는 상황이죠. 그게 제가 이제 해방일지인데 그거는 뭐에 대한 해방일지였었냐면 그냥 회사에서 공부한 필기와 회화의 영어에 대한 그 1등급이라는 그 제약사 그거에 대한 해방이지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거를 제가 왜 넣냐면은 그러면은 나는 이 지금 현재 해방은 안 됐죠. 해방은 안 됐는데 어떻게 나에게 계속 영어라는 거를 노출시킬 거야 라는 그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생활에 루틴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저 뒤에 묵묵하게 바라보시는 작가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한 편을 쓰신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이 회사에서 저의 그 업무를 하려면 어찌됐건 영어가 필수적이긴 한 상황이니까 필수적인 상황인데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럼 이게 뭘까라고 고민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 영어에 대한 그 교재들이 많잖아요. 뭐 미드를 갖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수업을 듣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신문을 읽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또 이렇게 뭐 강좌 같은 경우를 듣고 전화 영어도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것저것 다 해봤죠. 영자 신문도 구독해봤고 회사에서 하는 아침 그 강의도 들어봤고 그러려면 이제 물리적으로 제 몸을 뚝 떼다가 1시간을 받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중에 EBS가 이 교육 강좌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잘 만들어요.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래서 그 중에 이것저것 이렇게 보다가 파워 잉글리시라는 걸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도 이거를 하나 이제 듣긴 하다가 미국에 있을 때 못 들었죠. 이제 한국에 다시 와서 이제 이것저것 고민을 해봤죠. 뭐를 내가 이거를 갖고 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보니까 요 EBS 교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EBS 연간으로 제가 그 이 책을 구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MP3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야 되니까 이게 정해진 시간에 제가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주고 사야죠.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돈 주고 사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멜론에 가입하면 어학 프로그램에 EBS 교육 강좌를 쫙 올려놓기도 해요. 네, 그리고 뭐 동화 출판사에서도 뭐 만들어서 앱 만들어서 하는데 그게 이제 앱이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멜론으로 제가 가입을 다시 했는데 이거 한 지가 꽤 됐어요. 이게 2020년 거잖아요. 요게 2020년 거예요. 2021년도 돼 있고 22년도 돼 있고 그 전에도 제가 했던 거니까 저는 이제 EBS의 이제 애청자가 되는 거죠. 애청자가 되고 얘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이제 저는 5시 반에 일어나는데 5시 반에 일어나면 이제 회사 갈 준비 다 하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영어 책을 요 EBS 책을 하나 딱 꺼내놓고 그날 봤던 거 아니면 못 봤던 것도 있고 앞에 볼 것도 있고 스크립트를 한번 쭉 봐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제 이 책 교재로 EBS 제가 뭐 이 교재를 뭐 이렇게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표현 문구 한 3가지를 하고 다이알로그니까 뭐 대화하는 형태로 이제 계속 이제 주제를 바꿔가면서 이것저것 많이 다뤄요. 그러면은 뭐 여행도 다뤘다가 뭐 여드름도 다뤘다가 뭐 건강도 다뤘다가 뭐 문화도 다뤘다가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 다루면서 그 표현을 계속 보캐블러리나 이디엄 같은 거를 알려주죠. 그럼 이제 그거를 제가 뭐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냥 노출시키는 거죠. 한번 스크립트로 이 책 보고 이렇게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차를 타요. 차를 타고 틀죠. 틀면은 이제 출근하기 때까지 한 2-30분 동안은 이제 영어가 이제 한편 이제 다이얼로그가 이제 완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하면 휴대폰으로 듣고 이렇게 하니까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라이빙을 하든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에 적어도 2-30분은 제가 영어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거의 수년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온 거죠. 그래서 뭐 10,000시간의 법칙이든 뭐든 저는 잘 안 믿을 수도 없고, 그걸 해서 달성한 사람이 얼마만큼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반문을 갖지만, 실질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꾸준히 하고 있는 것 중은 저로 봤을 때는 그 영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언어적으로 제가 그만큼 시간이 걸린 거는 제가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다라는 거지만, 종단에는 제가 요렇게 꾸준히 하면서 그래도 어떠냐 라고 하니까, 이제는 나의 이미지는, 영어에 대해서 나의 이미지는 이제 직장 동료들도 볼 거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제가 평가하는 거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 근데 이제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꼭 제가 외국에서 이게 뭘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선행학습으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ABCD 쓴 거가 이제 전부 다인데, 지금으로서 보면은 그래도 얘 영어 좀 하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나마 저는 가슴이 좀 뿌듯한 거죠. 그리고 뒤에도 있나요? 뒤에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뭐냐면 지금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거나 밖에서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저보다도 더 많은 부분에 영어로 노출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요, 제 상사는 외국인이에요. 인도 출신의 뉴질랜드 이민 갔다가 호주에서 근무했다가 제 상사로 지금 근무하시는 분인데, 모든 디렉션이 다 영어로 될 수밖에 없죠. 업무가, 대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 외국에서 있는 모든 법인들하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출장 광고만 짚어드린 게 있지만, 다 그 선진국도 있고 뭐 중진국도 있고 후진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랑 소통을 할 때는 다 영어예요. 그래서 모든 소통은 다 영어로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같이 업무하는 분들도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발전을 해서 이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그러한 인력을 많이 뽑아서 써야 되긴 하겠지만, 한국의 인력 단가 비용이 비싸져가지고 뭐 개발 인력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그와 관련된 IT 업종에 하시는 분들을 다 아웃소싱을 줘요. 글로벌로. QA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검증한다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이커머스 쪽 업무를 하는데 다 외국으로 갔어요. 이제 미국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미국은 설계만 하잖아요. 미국이 왜 그러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악수하고 와 공장 투자해 주세요 하는데, 제조는 한국에 나는 설계할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인 앞에 부분, 큰 돈 버는 부분들과 전략 세우고 마케팅하는 부분은 이거, 나머지는 이겁니다. 좀 힘들고 어렵고 잔손 많이 가고 그것도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거기는 한국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업무들에 대해서 실제 그 밤새서 코딩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이런 쪽으로 다 넘어가요. 이게 이제 트렌드예요. 그러면 한국은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미국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글로벌 그 서비스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주는 거를
변화의 축을 확 줄 수 있는 그걸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변화 중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뭐 구글의 플랫폼도 될 수 있고요. 애플이 나중에 그 모빌리티에서 차를 만든다라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신개념으로 뭐 공유 시스템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 우리가 이제 우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은 뭐 우리 한국도 다 로컬 서비스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고 기획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바꾸는 그것들이 자꾸 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도 그러한 친구들이 있어야만 이제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도와 베트남과 그 친구들과 경쟁을 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한다라는 거는 단가 경쟁력에서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든 아니면 뭐를 전공을 하든 실제 내가 막 이렇게 해서 산출물을 내는 것보다는 그거를 갖고 앞단에서 뭐 기획을 하거나 플래닝을 하거나 매니지먼트를 하거나 리딩을 해주는 역할로 막 전환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키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필요해요. 리드, 테크니컬 리드나 뭐 마케팅 리드나 비즈니스 어널리티क्스 리드나 이런 거는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그래서 여기까지 했죠. 이런 이미지 만들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저 뒤에 계신 분은 시를 열심히 써서 시왕이지만 저는 내세울 게 없잖아요. 회사생활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보냈고,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하는 것 중에 열정을 바치면은 좀 더 같은 시간을 보내면 자기가 자연스러워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가 되지 않는가라는 게 이제 제가 몸소 긴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까지 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즘 회사들은 저 때는 아주 그냥 힘든 시대, 그러니까 그냥 다 고만고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 국민의 대학생들의 수준이 고만고만하고 조금 그냥 상위 클래스가 좀 외국물 먹고 이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떠냐? 제가 이제 그래도 한 20년 했기 때문에 직원들도 뽑고 직원분들을 리딩하는 입장에서 지금도 이제 채용을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 보면은 일단 대학교 이렇게 보잖아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외국에서 대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토익은 뭐 저같이 후줄근하게 이런 점수가 아니에요. 기본 앞에 구자가 보여요. 뭐 팔자가 보이든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영어 회화는 약간 달라요. 네, 영어 회화는 뭐 IH, 왜냐하면 IH도 있고, 그러니까 2등급 정도 있고, 아니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당연히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꼭 굳이 영어 회화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로 그냥 다 가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공부했다라고 하지만 영어를 요즘에는 잘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했니? 저는 미드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드. 미국 드라마 미드를 했죠. 미드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 넌 다르게 공부를 했구나. 발음이 참 아메리칸 스타일이구나. 왜냐하면 외국에서 저희들 임원이 한 분은 지금 호주라고 그랬지만 그 전 임원은 미국에서 오신 분이었거든요. 미국에 7살인가 이민을 가가지고 한국말은 와이프한테 배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 문화나 이런 건 모르지만 이렇게 딱 들어보면 이제 알죠. 액센트가 이상한데 너 어디서 배웠니? 미국 드라마가 알려줄 텐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드를 통해서 배우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마다 다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냐면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필요로 해서 시간을 투자한 경우도 있지만 좋아서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좋아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막 대화가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지금은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 생활을 하기에 힘든 상황이다. 왜? 세상이 바뀌었다. 왜 바뀌었냐? 고물가 시대라 한국인들만으로서
이 업무를 하는 구조는 일단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구조적으로 뭐 특정 부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내 자식이 어디 그냥 회사 간다라고 하면 너 그냥 영어는 준비했니? 한마디 해주고 안 했으면 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세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다 외국에서 아빠 뭐 이렇게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좀 외국에 몇 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이 커져가지고 외국에도 많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요즘 고등교육이 잘 돼 있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또 학생들이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해요. 뭐 일단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뭐 호주 같은 데 가가지고 한 1년 일하면서 영어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막 하고 오시면서 경험도 많고 그냥 다 그냥 일반화 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의 영어 공부는 저는 그냥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녀분들이 만약에 이제 어리다, 뭐 지금 다 커가지고 내일 모레 회사 들어간다, 뭐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다,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조금 내가 보기에는 좀 조금 더 해야겠는데 그러면은 얘야 언젠가는 해야 된다. 너도 여행을 가서 그래도 재밌게 얘기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시키는 게 맞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도 하면 좋다. 이제 국제 무대에 이제 등판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뒤에 무대 가서 상도 받아야 되고 노벨상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한마디 해야죠. 그게 문제야. 질문을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요 정도인데 그냥 치열해요. 회사에서 보면은 이제 누군가가 우리 부서에 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언어는 하나의 도구니까 어떤 산출물을 내고 성과를 내기 위한 도구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농사 지을 때 쟁기가 필요하고 호미가 필요하고 하듯이 도구가 없으면 맨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맨손으로 하면 힘도 안 나고 성과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도태돼요. 네,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안 돼요. 성과가 안 나오면 뒤처지고 그냥 딴 데 부서로 보내야 돼요. 이게 영어는 이렇게 어때? 그렇기 때문에 예, 자녀분이나 뭐 힘들다고 하지만 그냥 공부로서 해가지고 뭐가 아니라 그냥 네가 나중에 사회활동 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리고 입국 심사할 때도 필요하고 여행 갈 때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노출을 시키게 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 젊은 어머니들 보면 다 보내요. 다 보내요. 영어 유치원부터 보내고 그 다음에 다 그냥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국에 또 나가시고 자녀를 위해서 나가는 건지 뭐 그냥 뭐 돈이 많아서 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영어는 정말 그 생활의 그 하나의 필수 요소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렸고 저의 해방 이주 중에 하나가 영어지만 여전히 저는 영어는 좀 부족은 하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금 좀 이렇게 자양분을 주듯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보다 영어 잘하시는 분 많고 유튜브에 또 콘텐츠 많이 올리는 분 있어요. 근데 저는 생존 영어라고 하는 거죠. 서바이벌 잉글리시라고 하는데 생존 영어로 버텨온 거죠.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도 누군가가 나한테 영어를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얘기도 듣고 또 필요한 경우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뭐 200명, 100명 막 이런 사람한테 프레젠테이션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기회도 많이 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또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히 그 자리에서 그 정도 해야 되는 거고 후배들도 당연히 그게 주니어든 아니든 어떤 업무가 되면 업무로서 자기가 자기의 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말로 하는 거는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에 출장 가면 외국에 있는 헤드들은 또 그쪽에서 하이어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생활이련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진행하시면 되고, 자녀분들은 학원비 내주면서 이것 빼봐라 저것 빼봐라. EBS는 싸다. 싸게도 할 수 있다. 싸게도 하는 사람이 말해주더라. 뭐 그렇게 하시면 한 달에 뭐 교재비 뭐 한 6,000원에 그다음에 뭐 멜론이나 이런 거 가입비 뭐 음악도 들으면서 이것도 하면 뭐 가입비 한 10,000원 언더로 다 해결이 되더라. 끝. 오늘의 저의 해방일지였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내 자녀는 이래서 안 됩니다. 아니면 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조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 Free talking. We everything. It's very hard Yeah. to say that, but if you want, I can Yes. say it. 이런 거 듣고 싶잖아. 나머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은 선생님 아까 휴대폰에다가 자료 저장해서 지금 프리젠테이션 아, 네. 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 방법을 조금만 아, 네, 네. 뭐 이게 케이블이 USB 요게 C 타입 충전하는 케이블이고요. 얘 뒤에는 HDMI 케이블이 있어요. 그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게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덱스로 할 거냐, 덱스라는 거는 이게 삼성이 또 만든 것 중에 이제 PC로 써가지고 여기 막 마우스하고 막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게 휴대폰이 이렇게 미러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면이 계속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EBS 어학 FM인데 이게 동아출판사에서 만든 건데, 얘가 이제 서비스 종료해가지고 제가 다시 그 멜론을 가입을 했죠. 멜론에 가입을 해서 여기서 보면은 그 어학이라는 게 있어요. 어학. 아까 어학. 그리고 영어 제2 외국어.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EBS라고 또 있거든요. EBS 중에 제가 좋아하는 여기 제2 외국어네요. 영어. 영어 해외가 있네. 아까 그 네. 제일 그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거 네. 그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가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미러링 안 말씀하셨는데 그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처음에 제일 먼저 작성을 하시는 건지. 집에 있는 PC로 일단 작성을 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좀 올렸고요. 그냥 그 다음에는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로컬에서 이게 휴대폰에서 앱을 런칭 시켜가지고 그냥 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파워포인트라고 있거든요. 네. 파워포인트를 작성하시고. 네,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했고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버튼으로 이제 앞뒤 왔다 갔다 하는 거. 펜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펜이 없으면 손으로 이제 이렇게 터치해서 해야 되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것도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니면 좀 어드밴스드 된 걸로? 아니요, USB-C 타입만 있으면 돼요. 네. 한번 해드려 볼까요?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노트면 다 저기 있잖아요. 노트 아니어도 돼요. 탭. 네. 아니 일반? 네, 갤럭시. 일반 컴퓨터 이렇게 되는. 네. 그러네요. 보이네. 그게 쓰는 거구나. 이게 뭐 이게 기울일 때 쓰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있어도 별로 안 쓰는데 이거. 노트로 들어가서. 그걸 누르는 거예요? 가격 네. 케이블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HDMI하고 아까 누르는 게 저거야? 아니, 예, 똑같은 아니 아까 거예요. 누르시는 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펜이에요. 케이블을 따로 사는 거예요? 네, 케이블은 따로 사요. 근데 이 사진 너무 멋져요. 그게 시간 동안에서 멋지다. 지금의 위치에 와 계시는. 그렇죠. 이게 촌에서 이게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지금 보니까 이정국 선생님이 최고였는데 근데, 자꾸 그래요? 제자. 근데 좀 놀라운 게 영어 향일지라고. 네네네네. 그거 노트시네. 네. 영어. 그러니까 이거 사진 찍을 때 되잖아 이거. 이런 걸로 네. 생각을 드는데. 네, 이거 사진 찍을 때 이거 펜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카메라. 선생님 마무리 인사. 네. 감사합니다. 가벼운
이런 주제니까 더 편하네.